울산과 포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오늘 완전 개통됐고 이에 맞춰 포항과 경주, 울산시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의 절반이 터널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쇼핑 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우려됩니다. 인기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가수 김장훈 씨가 오늘 독도에서 이웃 돕기 기부금을 걸고 바둑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과 울산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오늘 완전 개통돼 동해 남부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 뉴스데스크는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통식과 또 이에 맞춰 포항과 경주, 울산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 체결한 해오름 동맹협약 소식을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포항 간 53.7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착공해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울산과 포항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됐고 연간 1,300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동해안의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새로운 동해안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에서 가장 긴 7.5km의 토암산 양북 제1터널도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동해 남부권 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상생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의 인구를 합치면 2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95조 원대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동해안 시대, 신해양 시대가 우리 지역에 왔다고 생각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용성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환동의 경제중심도시 연합을 결성하고 동해 남부권 신관광벨트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간 연대 관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해 남부권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완전 개통된 울산 포항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 중 절반가량이 터널입니다. 토암산을 관통하는 양북 1터널은 7km가 넘는 등 터널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는 터널만 23곳에 이르는 등 전체 구간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터널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 토암산을 관통하는 양북 1터널은 길이가 무려 7.5km의 국내 최장 터널로 대표적인 위험 구간입니다. 터널 사고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2차 사고의 위험이 더 크고 사고 한 건당 사상자 수도 1.5배 더 많습니다. 바깥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양북 1터널 안에 갓길을 만들고 각종 화재 진화 설비와 대형 버스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피 통로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동 물분무 소화시설, 독성가스 감지 시설 등 특화된 첨단 방제 시설을 설치하여 긴급 재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안전시설이 양북 1터널에만 몰려있는 데다 아직까지 터널 구간은 물론 일반 도로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통행량을 분석해 고속도로에 카메라 등 과속 단속 장치를 10개까지 설치하고 위험 구간인 양북 1터널에 대해서는 구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단속 부스 2곳에 설치를 했고 장기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초 경찰 수사에서 공사업체가 안전보강제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던 6개 터널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전성 점검을 벌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널 개척 결과 변이가 수렴됐고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안정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터널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그럼 울산 포항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규설 기자가 명암을 분석해봤습니다. 경주에서 울산을 잇는 7번 국도는 교통체증과 사망사고로 악명이 높은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7번 국도 경주 외동 구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도 많아서 차들이 제속도를 내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물류비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포항을 출발한 화물차는 주로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하이스코, 울산항으로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포함해도 1회 왕복 기준으로 운행비가 2만 원가량 줄고 타이어와 엔진오일 교환비 등 차량 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3만 원 가까이 절약됩니다. 보통 1시간 반 이상 운송 시간이 걸렸는데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약 한 30분 이상 시간 절감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항과 경주 간포항 등 동해안 항포구는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부산, 울산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주시는 동경주 나들목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문무대왕릉과 가문사지, 양남 주상절리를 묶어 경주의 새로운 핵심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도로 개통으로 가까워진 간포항에 여객선 부두를 새로 지어 500톤급 연안 크루즈선과 간포 울릉간 정기 여객선을 띄울 계획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간포항을 국가항에서 연안항으로 지정 고시하고 그로 인해서 신라문화지역과 또 해양 관광을 접목하는 간포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쇼핑 인구의 대도시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요금소에서 부산 기장의 대형 아울렛까지 50분, 해운대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어서 지역 상권 위축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이번 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울산이 교통 요충지로 경제와 관광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도욱 기자입니다. 가깝지만 멀었던 포항 경주와 30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울산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을 넘어 울산의 자동차 산업과 경주의 자동차 부품, 포항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협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관광산업의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부산 울산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동해고속도로의 한가운데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서 얻게 될 부수익도 적지 않습니다. 영남알프스와 고래 특구 등 울산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산업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경주, 포항을 연계한 공동 상품 개발과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울산이 국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울산, 포항, 경주의 경제 협력은 장기 과제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가 쉽지 않고 포항과 경주 시민들이 관광과 쇼핑 중심지인 부산으로 이동하는 관문 역할에 그칠 공산도 크기 때문입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산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저 경북과 부산을 잇는 경유지 역할에 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구단이 가수 김장훈 씨와 오늘 독도에서 특별한 대국을 가졌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리고 나눔 정신도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민족의 섬 독도에서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아마 6단으로 바둑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이긴 쪽은 500만 원, 진 쪽은 1000만 원을 내고 후원금까지 보태 나눔 기부금으로 조성합니다. 대국은 2인 1조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팀이라도 상의를 할 수 없다 보니 이세돌 구단팀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시간 20여 분 만에 힘겹게 불계승했습니다. 바둑으로 나누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둑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나눠야 된다. 독도에서 처음 열린 대국은 독도 홍보대사이자 기부왕인 김장훈 씨의 제안을 이세돌 구단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독도로 옮기고 나니까 사는 자세가 이렇게 좀 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힘들 때 내가 본 적지가 독도야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대국에서 우리의 바둑 영웅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무언의 훈수로 각인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해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첫째아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주시와 울진군 등 5개 시군은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포항시와 영덕군, 울릉군 등 4개 시군은 기존의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에 10만 원을 더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첫째아 출산 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도내 첫째 출생아 수가 지난 2012년 12,300여 명에서 지난 2014년 11,000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 신고 시 통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우레탄 트랙의 운동장이 있는 경북 지역 학교 180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9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곳은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37곳, 특수학교 4곳으로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넘긴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들의 트랙 출입을 금지토록 했으며 교육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도 개보수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최근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자정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은 무허가 조업으로 인정돼 일본 측에 납포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총 어획 할당량 등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면 일본 측에 납포될 수 있다며 이 조업 중인 한국어선은 오늘 자정까지 한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여러 개의 낚시로 잡는 연승 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우리 연승 어선의 조업 위반 등을 이유로 입어 척수를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포항권은 동결되고 경주권은 소폭 내립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와 영덕, 울진군 지역은 전년 대비 공급 물량 감소로 요금 인상 요인이 다소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 요금은 동결했습니다.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은 전년 대비 공급 물량 증가로 취사용 요금이 7.91% 인하돼 가구당 월 평균 169원 정도 요금 부담이 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해 울진군과 맺은 8개 대안사업비 2,800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대안사업비는 한수원이 원전 몇 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울진군은 원전 건설 사업에 협조키로 하고 지난 2014년 11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됐습니다. 울진군은 대안사업비를 북면 장기 개발 계획과 울진 종합체육관 건립, 왕피천 대교 건설, 지방상수도 확장, 교육 및 의료 분야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6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늘 경주 체육관에서 개막돼 다음 달 5일까지 펼쳐집니다. 경주시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올해로 3회째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세계 53개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8체급별로 겨루기 시합과 품새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승인한 이번 대회에서는 부문별 우승자에게 올림픽 출전 순위 점수 20점을 부여합니다.
내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바깥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뜨겁게 불태웠는데요. 7월의 시작과 함께 장마 전선이 다가오겠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된 상태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양 그리고 기간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날씨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그래도 더운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21도, 포항 23도, 경주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당분간 계속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별로 강하고 또 많게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정부가 제시한 맞춤형 보육 최종 시행안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들이 당초 예고했던 집단 휴원과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최종안에 따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가능해지고 맞춤형 기본 보육료는 전년 대비 6% 인상될 예정입니다. 포항 500여 개와 경주 190여 개 등 경북 지역 2천여 개 어린이집도 오늘부터 모두 정상대로 운영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도청 청사에서 취임 10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주요 성과로 도청 이전과 신도청 시대 개막, 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가예산 12조 원 확보, 47조 원 투자 유치,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과 환동의 인프라 확충, 문화융성 세계화, 권역별 균형 발전, 신규 SOC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대기업 글로벌 매출 순위에서 철강 업종 2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해 4억 9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인도의 아르셀미탈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7위에 그쳤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1위에 올랐고 반도체와 휴대폰 업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토캠텍 노사는 오늘 2016년 임금협상 무교섭 조인식과 화합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포스코캠텍 노조는 지난 1997년 이후 20년 연속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회사 측에 위임했고 이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포스코캠텍은 지난 2014년 통상임금에 합의했고 지난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 완전 개통에 맞춰 포항시 냉천 서쪽인 인덕교에서 원리 원윤교까지 1.1km의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도 임시 개통됐습니다. 임시 개통 구간은 오천읍 원동 1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간 내 도로로 당초 2018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고속도로에 맞춰 왕복 6차선 가운데 2차선을 조기 개통했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